큰 문제량으로 갔으니까. 숙제량으로 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좀 밀리지 말고 다 하시고. 그리고 미리 얘기하는데 야 8월 마지막 주 있지. 언제냐면 내가 한 달 전부터 공지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때 쉰다고요? 아니요? 쉬었으면 좋겠지만 쉴 일은 없어요. 아 쉰다고요? 쉴 일 없다고 이씨. 아니 쉰다는 거죠. 8월 26일 주 있지. 8월 마지막 주거든요. 이 주간에 월말 평가 좀 봅시다. 뭐 7월 달도 보고 싶은 걸 내가 7월을 꾹 참았어요. 7월 달도 9월 달에 꼭 참아주세요. 니네 9월 달엔 중간고사 봐야지.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꼭 참아주세요. 그러니까 니네 9월 마지막 주가 추석이잖아요. 그러니까 9월 월말 평가도 볼 거고 8월 월말 평가는 한 번만 볼게요. 이거 한 번만 볼게요. 마지막 날 볼 건데? 일요일날? 금요일로 쉴게. 니네 시험 잘 생각해. 그날 니네 시험 2주 전이야. 니네 2주 전이야 그때. 그럼 일주일 전에 2번을 누르는데 내가 그럴 시간표가 안 나와서. 내가 그 시간표가 안 나와서. 내 시간표를 봐봐. 개빡세잖아요. 꽉 차 있잖아. 뭘? 나 지금 차 있단 말이야. 나 다 차 있단 말이야. 나 일요일도 풀강이야. 토요일도 풀강이고. 이제 시험 때문에 시작하면 나 풀강해야 돼. 중3 애들 시험범 다 찢어져 있어가지고. 어떤 학교는 2차 함수부터 들어간다고 하지 않나. 어떤 학교는 삼각비 들어간다 하지 않나. 어떤 학교는 삼각비를 뺀다 하지 않나. 아 진짜. 어떤 학교는 통계 들어가지 않나. 내가 왜 4학년을 맡아가지고. 내가 왜 중3 맡아가지고. 중3 때문에 정신 없어가지고 내가 시간을 낼 수 있는 시간이 한정적이에요. 내년엔 그래서 고1, 2, 3 하잖아요. 내년에 고1, 2, 3만 하잖아요. 그럼 이제 내년부터는 훨씬 더 시간이 많아지겠네요. 뭔 소리야. 다른 학원이 일정이 느는데. 다른 학원도 일정이 느는데 뭔 소리를 하는 거죠? 바빠요. 나는 올해가 됐든 내년이 됐든 그냥 바쁠 예정이에요. 그냥 난 죽었다 생각하고 하려고.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월말평가를 볼 거야. 왜냐면 봐야 되는 이유가 있어. 니네 시험 대비할 때 니네가 어느 정도인지를 좀 보고 내가 시험 대비에 난이도 방향을 좀 잡으려고요. 그래서 그거 좀 잡으려고 하는 거니까 니네 맨날 숙제하면은 맨날 이제 기간 늦춰서 날리고 숙제 지금 밀리고 작사를 내니까 내가 열받아서 평가를 좀 보려고요. 그래서 좀 볼 테니까 그냥 본인 실력대로 보시면 되고요. 점수는 본인께 발송은 할 거예요. 지금 중3 애들 발송했듯이. 중3 애들 그거 성적표 해가지고 다 발송했거든요. 니네 전국 위치가 어디고 막 어디만 더 하면 되고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발송은 했어요. 그치. 목표는 하나. 목표는 하나. 제가 잘못한 거였어요. 숙제를 안 한 게 잘못한 거예요. 숙제를 안 한 게 잘못한 거예요. 너 숙제 밀린 게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월요일에 봤는데. 니 좀 많이 밀렸더라고요. 오늘 가나요? 오답 2회랑 오답 유사까지 포함하면 니 엄청 밀렸던데? 아주 그냥 첫 회 2개 정도만 바짝바짝 해놓고 나머지 다 안 했잖아, 니. 그러니까 좀 하시고. 쟤는 그래도 덜 밀려있고. 그러니까 한 개 밀려있고. 쟤도 하나 밀려있고. 얘네들은 안 밀렸고. 너랑 같이 밀린 애가 하나 또 있어. 너만큼 밀린 애가 하나 또 있거든요? 있어, 한 명. 너만큼 밀린 애가 하나 또 있어. 오늘 결석생 중에. 오늘 결석생 중에 너랑 똑같이 밀린 애가 하나 있어. 그 둘에 대한 정확한 실력을 좀 파악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세요. 내가 이번에 1학기를 하면서 얻은 게 있지. 니네를 겁나 괴롭혀야 니네 점수가 오른다는 걸 알았지. 그래서 괴롭히려고요. 마음껏 괴롭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좀 마음껏 괴롭힐 테니까 보시고. 이게 무슨 학원폭력이야. 이거는 정당방위지. 자,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갈 건데 잘 들어라. 이제 오늘부터는 아쉽게도 니네가 이제 쉬는 날이 하나도 없죠. 추석 전까지. 니네 추석 전까지 쉬는 날 하나도 없죠 이제. 수금이라서. 그리고 8월 17일 아마 수업할걸? 우리 학원 역사. 넌 어차피 안 와. 월요일이거든. 너도 어차피 안 와. 월요일이니까. 우리 학원 역사상 대체 공휴일에 수업을 안 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6월 3일도 하는데 무슨 8월 17일을 기대하냐? 게다가 엊그제 쉬어가지고 8월 17일은 진짜 안 쉴 거야. 엊그제 쉬어가지고. 엊그제 방학해가지고 절대 안 쉴 거야.
그러니까 그냥 담담하게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이건 아니지. 너네만큼 억울한 게 나예요, 지금. 지금 너네보다 더 억울한 게 나예요. 나는 방학 때 쉬지도 못했다고. 니네 학원 방학 때 쉬었지만 나는 학원 방학 때 다른 학원 방학이 아니어가지고 다른 학원 수업했어요. 에휴. 그래서 내 유튜브는 그건 선생님 내 유튜브는 진짜로 매일매일이 영상이 업로드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개불쌍하죠? 직장에서 일하는 거고요. 그거는. 그렇긴 해.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자, 41쪽이나 가봅시다. 그래서 우리 오늘 41쪽의 내용에서부터 들어갈 건데 잘 봐라. 이 세 개에 내가 집중을 할 거야. 지금 여기 있는 4번, 여기 5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6번. 얘네 셋에 집중을 할 거고요. 5강은 미리 얘기하는데 그냥 개빡센 주제들만 넣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강은 미리 얘기하는데 그냥 개빡셉니다. 하기는 할 건데 어떻게 하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5번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네가 5번을 봤다? 그럼 5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강을 했다는 거에 의의를 두시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내가 지금 이제 알려주고 있는 테크닉들에 대해서 5강은 알려주고 있는 테크닉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가시기는 하셔야 돼요. 됐지? 그래서 그거를 좀 잘 해놓고 가신 상태에서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9월달에 내신 대비 들어가면 이번 내신 대비부터는 미리 얘기한다. 그 시험 대비 교재는 없어요. 왜냐? 어차피 줘봤자 니네 안 풀어가지고 내가 열받아가지고 시험 대비 교재를 만들지는 않았고요. 대신 그 짱 중요한 있지. 짱 쉬운 그 다음 버전 있어요. 짱 중요한이라고 4점짜리. 그 짱 중요한이라고 하나 있어요. 뭐 어쩌라고. 내가 지은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 짱 중요한 수학이라고 있는데 그 책으로 해서 일단은 평일에는 진도를 많이 뺄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복습은 해드릴 거야. 근데 거기가 교육청 4점짜리 문제들이랑 학교 내신 5점짜리 문제들 4점짜리 위주로 모여져 있는 애들이라 난이도가 좀 올라가. 그래서 짱 쉬운을 좀 해놓기는 해야 돼요. 8월 동안. 알았지? 8월 동안 짱 쉬운 나갈 거야. 다 나갈 거야. 얘네 집합까지 시험 범위 들어갈 텐데 집합까지는 완벽하게 끝내놓을 거야. 올라와 있어요. 근데. 짱 쉬운이요? 올렸잖아. 1강. 다 올렸어요. 짱 쉬운 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짱 쉬운 다 올라가 있으니까 그거 영상 다 보시고 본인이 까먹으셨다면 그리고 거기 있는 문제들은 다 풀어라. 다 풀어서 9월 되기 전에 나한테 한번 검사 받아라. 알았죠? 9월 되기 전에 검사 받아라. 짱 쉬운은 문제 안 많아. 집합까지 해서 200문제밖에 안 될 거야. 집합까지 해서 200문제밖에 안 될 거예요. 되게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 검사 받아라. 알았지? 그래서 검사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짱 중요한으로 해서 본 수업은 어쨌든 그걸로 나갈 거고 시험 대비 교재가 있긴 있는데 니네가 어차피 하도 안 푸시니까 내가 그걸 프린트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프린트로 그 문제수를 확 줄여드릴게요. 확 줄여드릴게요. 딱 내가 엄선한 학교 기출문제 30문제만 풀어. 일주일치. 일주일에 30문제만 풀어. 그리고 나서 내가 그걸 주말에 피드백 해줄게. 됐지? 주말에 풀어줄게. 니네 질문 들어오는 것들. 그러니까 이제 그 프린트 숙제는 안 해오면 니네 일요일날 내가 하는 말 들어도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예습은 해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숙제는 줄여줄게. 대신 예습해와. 알았지? 그래서 대신 예습해와. 아는 거 모르는 거 정확하게 구별해와. 알았죠? 일요일날 피드백 해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프린트로 대체할 겁니다. 그러고 거기에 맞는 중간중간 주차별 연습 문제도 한 20문제 선으로 해가지고 드릴 거예요. 일주일에 30문제 플러스 20문제면 50문제밖에 안 되지? 그 정도는 해. 시험 때는. 그 정도는 해. 짱 어려움 붙인다. 짱쉬운 붙인다, 거기에. 짱쉬운 한유형량 30문제잖아. 붙이기 전에 조용히 하고 있어. 내가 그거 붙이려다가 참는 거니까. 거기에 뒤에 예상 문제들은 어쨌든 내가 프린트로 대체해서 줄 거니까. 알겠니? 그러니까 내가 짱 중요한 교재는 어쨌든 그냥 수업 시간에 내가 다 풀어주는 용도로만 갈 거고 그걸로 해서 너네가 단원 리뷰하는 개념으로 볼 거고 그 단원 리뷰가 끝나면 프린트 2세트로 연습은 해. 알겠지? 그래서 프린트 2세트로 연습하는데 하나는 기출이고 하나는 교육청 변형.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하나는 기출이고 하나는 교육청 변형이니까 그렇게 해서 두 가지를 연습을 해서 주말에 나한테 피드백을 받으면 됩니다. 주말에 그걸 피드백 해드릴게요. 그리고 그걸 한 달 동안 해보고 나서 또 9월 말에 추석 끝나고 오자마자 우리는 기분 좋게 월말 평가를 또 보겠습니다. 뭘 그렇게 원망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어. 9월 말에 기분 좋게 월말 평가를 또 볼게요. 그렇게 하고 시험장 들어가면 돼요. 기분 좋아요? 난 좋아요. 니네는 안 좋지만 난 좋아요.
왜냐? 니네가 시험을 보면 나는 그 시간은 쉬거든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봅시다. 대신 나도 고통이야. 시험 문제 만들어야 되잖아. 그게 고통이에요. 시험 문제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럼 선생님도 같이 고통을 감내하셔야 돼. 그러니까 나는 고통을 감내해서 내가 시험 문제를 만들게. 그러니까 너네는 풀어. 알았죠? 저희는 안 보이죠. 응, 없어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41쪽이나 보세요. 자, 이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8월 동안 하는 거 좀 잘 하시고 이제 쉬는 날 끝났으니까 놀기 말고 하라고. 알겠죠? 얘 쉬는 날 없어요. 수업 전까지. 알았죠? 그러니까 그날 월요일이요. 어차피 우리 영향 안 받아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순간적으로 매산 그릴 뻔했어요. 순간적으로 매산 그릴 뻔했어요. 매산. 자, 여기 보세요. 자, 이거나 봅시다. 자, 그림을 좀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먼저 좀 잡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그림에 맞게 풀이를 연결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잘 보시면 이거예요. 봐봐. A점과 B점이 이렇게 있대. A점이 지금 현재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 얘 점의 이름을 0,4라고 잡을 거고 나는 여기 B점이 있대. 얘 제목을 내가 지금 현재 3,1로 잡아서 얘네 선분 AB를 그렸대. 맞아요. 여기까지 했냐? 봐봐라. 잘 봐. 이제부터 본 진도 나갈 거니까 그럼 나는 여기에서 우리가 선분 AB를 그렸대. 그럼 내가 여기에서 선분 AB를 그려서 만들어주게 되는 이 직선의 뭐를 구하래요? 지금 현재 보니까 동그라미 좀 쳐볼까? 이 직선의 뭐를 구하래요? 그치, 동그라미. 이게 포인트야. 수직 이등분선을 그리라는 거야.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 직선 찾는 겁니까? 아니면 완벽하게 새로 나오는 직선을 찾는 겁니까? 새로 나오는 직선을 찾는데 이 새로 나오는 직선이 수직 이등분선이어야 된다는 거야. 누구의? AB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연결을 여기까지 지어봐. 그러니까 수직 이등분선이 선분 AB에 관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수직 이등분선은 나한테 준 조건이 하나니까 아니면 두 개니까? 이거 두 개야. 그러니까 얘 두 가지 조건으로 나누어서 하나씩 만들어주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두 가지 조건을 쪼개봐. 그럼 수직 이등분선은 뭐 해야 된다라는 조건과 뭐 해야 된다라는 조건을 나란히 붙여놓은 거니까. 그치? 이 수직 이등분선은 첫 번째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나는 수직 관계이면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동시에 어디를 이등분할 수 있어야 되냐면 이 직선을 이등분할 수 있어야 돼. 여기까지 연결을 해줄 수 있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수직관계 플러스 우리는 직선을 이등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선을 다시 한 번 더 연결해 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여기까지만 잡아주면 되는 거야.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감 잡았어요? 여기까지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부터 직선을 하나 그릴 건데 그 직선이 그래서 뭐야? 이런 직선을 새로 하나 그릴 거라고. 근데 이 직선이 바로 뭔데? 이 보라색이 여기 있는 흰색과 무조건 몇 도로 만나고 있는 관계? 수직 90도로 만나고 있는 관계면서 동시에 여기 점이 있을 건데 이 점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로 인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이 교점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요 선분의 AB라는 주어져 있는 요 선분의 길이를 각각 몇 등분 하셨다라는 것까지만 기억해 주기만 하면은 게임 끝나겠다?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이 2등분, 즉 얘네들이 1대1 내분이 되었다. 여기까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까지 잡아주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여기 보라색 직선을 구하려면 어차피 기울기를 찾아야 되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요 보라색 직선의 기울기가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요 y는 mx 더하기 n으로 잡았을 때 나오는 저기 x 앞에 붙어있는 계수가 되겠는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x 앞에 붙어있는 계수 얘 m을 잡아서 이 친구를 내가 기울기라고 하려고 하는데 그 기울기를 잡아보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는 AB라는 직선과 무슨 관계라는 걸 이용해주기만 하면 기울기는 튀어나오게 생겼어요? 그치, 수직관계 이용하면 되는 거야. 왜? 두 직선이 수직이면 기울기의 곱이 얼마니까? 그래,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되는 거야. 기억 안 났지? 동공지진한 거 보니까 기억 안 났는데 봐봐, 그러니까 숙제를 해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걸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기울기를 쓰기 위해서 가져오는 게 수직관계. 그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여기 수직관계는 실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찾아야 되는 기울기 n과 얘네 a, b의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서 만들어낸 즉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 계산해줘서 만들어준 게 얘가 마이너스 1임. 이거 이용해주게 되면 기울기는 튀어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를 계산해준 게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기울기 얼마가 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기울기는 얼마?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기울기는 1이면 돼. 그래서 m은 1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찾아주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계산 결과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했던 m은 1이다. 여기까지 잡아주게 되면 1번 끝나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기울기를 찾았으니까 자연스럽게 연결을 지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y는 그래서 m 대신에 1 들어가니까 나는 여기 있는 x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상수항은 모르겠네 더하기 n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여기 상수항 찾으려면 어쨌든 얘가 지나고 있는 점 하나만 알면 되는데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 점이 지은지 그림으로 보니까 딱 보여 바로 뭐야? 여기 교점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지나는 점을 하나 찾아서 대입할 건데 그 지나는 점이 바로 뭐가 되기만 하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가면 되냐면 그게 바로 내가 선분 AB를 잡아줄 때 나오는 이 선분 AB와의 교점을 구해주는 거랑 같더라. 이렇게 연결해주게 되면 그만이라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지나고 있는 점은 선분 AB와의 교점을 구하는데 그 교점의 특징이 있네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교점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니까 이 교점이 결국 여기 있는 선분 AB의 길이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고 있다는 소리가 되었냐면 1대1로 내분하고 있다. 이것까지 우리가 잡아주면 되는 거야.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얘가 얘네들의 1대1 내분점 다시 여기 있는 얘네들의 도교점 무슨 점이 되었다라는 것까지 잡아주기만 하면 중점이 되었다라는 것까지만 잡아주게 되면 이 지나는 점이 AB와의 교점이 되는데 그게 바로 선분 AB의 중점이 되었다. 여기까지 우리가 연결을 지어서 이 중점을 여기다 대입해주면 n은 나오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를 집어넣어서 n 찾아주게 되면 뭐야? 방정식 구하라며. 그럼 끝난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씩 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이등분선은 수직 조건을 이용해서 먼저 기울기를 찾고 그 다음에 얘가 지나는 점이 중점을 이용해서 걔를 대입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정식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단계 나눠서 풀면 되니까 하나씩 연습해 보시면 됩니다. 5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여기 있는 문제부터 다 싹 다 풀어봅시다. 준비 시작. 풀어보세요. 5분 드릴게요. 풀어봐. 여기
왜? 어디가 막혔어요? 어디가 막혔어? 봐봐. 저. 어차피 안 할 거잖아요. 거예요. 너, 할지 어떻게 알아요? 오케이, 너 금요일 안 오면 얘네들 다 아이스크림 사줘? 그거 말한 거 아니야? 이거 말한 거. 아니야. 숙제를 다 포함해야죠. 어? 제가 왜요? 안 한다는 얘기네? 아, 억울하면 해오면 되잖아요. 그건 아닌데. 억울하면 해오면 되잖아. 억울하면 해와. 왜 그렇게, 이러고 있어. 자, 이거 넘으세요. 자, 42쪽이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막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금방 여러분들이 한두번 연습해 보시면 충분히 좀 해볼 수 있는 주제가 여기고, 지금 여기 마지막 공식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교과서로 따지면 여기가 마지막일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교과서로 따지면 얘가 마지막인데,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은 진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제대로 넣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뭔 얘기냐면 이 공식 모르면 니네 문제 못 풀어. 특히 원방 가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공식은 잘 외워두셔야 되는데, 봐봐라. 이게 어떤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거냐면, 여기 잘 보세요. 지금부터 집중하고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실제 어떤 아이디어에서부터 우리가 출발해서 잡아준 거냐면, 얘는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점과 어떤 하나의 직선이 있을 건데, 이 점과 직선이 어떻게 주어져 있는 관계냐면, 직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관계에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 하나의 점을 줘요. 근데 이 점이 요 직선 위에 있는 점이 무조건 빵이지. 그러니까 그 직선 위에 있는 점을 주는 게 아니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 있는 직선 밖에 임의의 한 점을 줘.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직선 밖에 있는 임의의 한 점을 주면서 자연스럽게 이 점과 이 하얀색 직선 사이에 거리를 한번 재볼래?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지금 여기서의 아이디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수직 거리를 재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얘네들 사이의 길이를 재는 것, 이게 궁금한 거고, 이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요 점 m,n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직선 얘가 반드시 요렇게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A랑 B랑 C가 뭐라는 것까지는 인정을 해주면서 가야 되냐면, 정수라고 주어져 있는 요 일반형 형태에서만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만약에 얘가 Y는 이렇게 정리되어 있다. 아니면 X, Y 개수에 분수가 들어가 있다. 그럼 무조건 뭐 해야 된다는 얘기냐면 정수를 다 바꿔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돼 있는 친구에 대해서 우리는 이 주황색 길이를 재는 게 관건이에요. 증명을 해드리려면 해드릴 수 있는데, 증명만 하면은 니네가 이렇게 되게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증명은 생략하고. 됐습니까? 여기까지 하는 방법만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이거야. 증명은 수직관계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직선을 찾아.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여기 있는 이제 교점 생기지. 그 교점과 여기 있는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한 게 답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그 증명 과정이 되게 복잡해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증명 과정을 생략한,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잡아주게 되는 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은, 그래서 쓰는 거는 되게 쉬워요. 그래서 어떻게 쓰면 되냐면, 분모는 루트를 씌워주고 그 다음에 누구랑 누구 앞에 것만 따오면 되냐면 X, Y 앞에 거 따오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X 앞에 있는 숫자 A 따오고 Y 앞에 있는 숫자 B 따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서 얘네들을 뭐 하냐면 얘네들을 각각 제곱해서 더해주면 돼. 이게 분모.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런 다음에 분자는 여기 있는 요 점이 있죠. 이 점을 여기다 그냥 때려 넣어. x, y 자리에다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AM, 그 다음에 BN, 그 다음에 나는 C.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 그 시계값에 얘 거리잖아. 그럼 마이너스를 인정해? 아니면 마이너스를 인정하지 못해? 마이너스 인정이 안 되니까 걔의 절대값 씌우면 끝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공식은 이렇게 그냥 외워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저거 증명을 하시면 이 공식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걸 기억하시면 돼요. 됐지? 그게 지금 이제 누구냐면 여기 요 화살표 다음에 있는 요 공식 있죠? 여기 밑줄을 긋고 제발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가라. 여기까지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거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은 그래서 분모부터 적어드릴게요. 분모부터 우리가 좀 적어드리면서 출발하면 여기 분모 동그라미 치시고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바로 누구냐면 이거야. 강문자 개수 제곱의 합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x 앞에 붙어 있는 거, y 앞에 붙어 있는 거, 걔네들이 다 개수들이지. 걔네들을 제곱해서 더해준 게 분모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분모를 이렇게 잡아주면 돼. 각 개수의 뭐의 합이라고 잡아주시면 되냐면 여기 제곱의 합을 잡아.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분모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분자를 잡아줬을 때는 여기 있는 분자 동그라미 치시고 절대값은 당연히 거리니까 길이니까 음수를 인정하지 않아서 절대값을 친다는 건 여러분들이 알 테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 절대값 안에 들어가는 친구만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주면 되는데 그 절대값 안에 들어가는 친구가 바로 뭐냐? 이거야. 이 점을 넣었을 때의 시계값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점을 대입했을 때의 시계값 여기까지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점을 정확하게 이렇게 쓸게요. 점을 대입할 때의 시계값을 잰 게 그게 우리가 찾고자 했던 분자가 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문자 자리에다가 그대로 때려 넣으면 그만인 거야. 공식 외우는 거 쉽지? 그래서 이렇게 그냥 빨리 외워버리시면 돼요. 빨리 쳐버려. 이거 단독 문제로 나오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것도 단독 문제 잘 나와요. 하나는 물어봐야 돼. 왜? 이거 성취 기준이야. 이거 무조건 하나는 물어봐야 돼. 그래서 이거 물어봐요. 그러니까 1쪽에 나오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거 1쪽에 나오거든? 이딴 거 틀려오지 마. 이딴 건 절대 틀리시면 안 돼. 이딴 거는. 1쪽에 있는 거야. 왜 다 내 시선을 피하냐? 1쪽에 있는 거 틀려오지 마. 적어도. 알았지? 야, 3, 4쪽은 봐주겠어. 1쪽은 틀려오지 마. 알겠죠? 연습해. 그래서 1쪽에 있는 거 절대 틀리지 마시고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부터 다시 한 번 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얘네 공식 갖다 쓰면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점이 누가 봐도 직선 밖에 있는 점이니까 얘네들 사이의 간격제라는 거니까. 됐어? 그래서 분모는 그냥 어떻게 쓰면 되냐면 루트 C와 그리고 X 앞에 붙어 있는 거랑 Y 앞에 붙어 있는 거 숫자 읽어. X 앞에 붙어 있는 숫자가 뭐예요? 3. 그러니까 여기 있는 3을 제곱해주고 Y 앞에 붙어 있는 숫자가 마이너스 얼마예요?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를 제곱해서 2를 뭐 해주면 되냐면 더해주면 돼. 이게 분모. 됐습니까? 그 다음에 분자는 절대값을 씌웁니다. 절대값을 씌워서 우리는 여기 있는 x, y 대신에 4랑 마이너스 5를 나란히 다 집어넣으면 그만이라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 x 대신에 4 집어넣어서 우리는 3, 4, 12 만들어주면 되고 y 대신에 마이너스 5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곱해서 플러스 10. 그리고 나서 나는 여기 더하기 4까지 잡아주게 되면은 끝난다 이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 4가 1로 들어와서 곱해지는 거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마이너스 5가 얘로 들어와서 곱해지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시계값 구한 거니까 실제 대입해서 구하는 거야. 기준이 됐니? 그럼 여기 계산하면은 분자 얼마예요? 그러니까 분자 얼마? 분자 이거 다 더하면 얼마예요? 26이고 분모는 루트 씌우니까 루트 얼마예요? 루트 13. 이거 유리해준 게 답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정답 2루트 13 이렇게 잡아주면 그만이라고요. 이해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거 공식은 쉬워. 그러니까 이거는 가볍게 여러분들이 풀 수 있어야 되겠고 그러면 여기 밑에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 이거는 어떻게 구하는지 아이디어를 점검해주면은 금방 끝나니까 잘 보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저기 공식 쓰는 건 알겠지. 공식은 간단하니까. 그래서 여기 공식 빠르게 좀 써보는 연습을 하시면서 우리 여기 밑에 거 얘도 같이 한번 보시게 되면 잘 봐라. 이거는 니네 중2 때 배웠던 거 하나 좀 복습을 좀 합시다. 저희가 중2 때 배웠다고요? 다 지금 그 표정인데 중2 때 했다 이거 분명히
억울하면은 내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지금 중2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 강좌가 있어요. 걔네 닮음까지 했으니까 걔네 그 앞타임에 분명히 평행선과 넓이 있거든? 거기서 한 거야. 근데 걔네 그거랑 달라지면 똑같아요. 니네 배운 거랑 내가 중2를 1, 2년을 보는 것도 아니고 똑같아요. 참고로 지금 중3 애들 내가 작년에 중2 때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니네 교육과정 시절을 내가 알고 있단 얘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정리하고 가면은 이거야. 정리할 필요는 없는데 기억 안 나면은 알아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봐봐라. 이거야. 얘네들의 정확한 이름은 이거예요. 평행관계에 대한 이해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두 번째 거를 이해하려면 평행관계가 뭐였는지만 다시 한 번 더 머릿속에 집어넣고 가시면 그만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평행이라는 게 뭐니? 라고 하면 니네가 직관적으로 얘기하면은 봐봐. 그럼 여기 있는 요 두 직선이 평행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면 이 두 직선이 죽을 때까지 언제가 되더라도 얘는 항상 만나야 돼요? 아니면 안 만나야 돼요? 항상 안 만나는 관계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제 이렇게 돼 있어서 얘가 안 만나는 관계야.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네가 평행이 되려면 길이가 무조건 같아야 돼.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걔네가 되기 위한 조건인 거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걔네가 되기 위한 조건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줬을 때 마지막 라스트 팡. 그럼 하나 남았어. 그럼 이거는 진짜 중학과정이니까 중학교에서 배웠던 것만 떠올려봐.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요 하나의 직선의 점을 잡아서 이 점에서부터 나는 여기 있는 요 직선까지의 간격을 재볼게. 그래서 얘네들 사이의 간격을 잰 게 지금 현재 첫 번째.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내가 이 점을 잡아서 이 점에서부터 여기 직선까지의 간격을 잴 수 있거든? 그럼 얘를 잡아. 이게 2번.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를 2번이라고 잡고 그런 다음에 3번도 같이 잡을 건데 3번은 여기 있는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의 또 직선까지의 간격을 재면서 얘네들 다 수직거리가 되도록 만들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평행을 기본적으로 이해하면 평행 자체는 두 직선 사이의 간격이 무조건 다 똑같은 관계입니까? 아니면 다른 관계입니까? 다 같은 관계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야 안 만나거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떨어져 있는 간격이 어디서 되든 간에 다 똑같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그걸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 여기 즉 보라색과 빨간색과 노란색을 봤을 때 얘네들 사이의 간격은 다 무조건 똑같다는 얘기일까? 아니면 다르다는 얘기일까? 다 같다야. 그래서 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는 어차피 어디서 재든 간에 다 똑같잖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포인트가 뭐야? 그냥 직선 하나 기준 잡아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직선에 뭐만 알아서 잘 잡아주면 되냐면 밑줄? 점 하나만 알아서 잘 잡으세요. 이 직선을 지나는 점 하나를 잡아. 그러면은 그 점과 또 다른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게 되면 이게 얘네를 설명해주는 아이디어가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걸로 푸는 거고 그걸로 끝내는 거야. 그래서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그걸로 구하시면 돼요. 됐죠? 딴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걸 그대로 연습하는 거예요. 그걸 공식으로 우리가 진짜 실제 길이를 자제지 않고 찾겠다는 거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르되지 않고 찾겠다라는 거니까 그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43쪽으로 가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교과서 마지막 개념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잡아주게 되면 끝이고 43쪽 가겠습니다. 봐봐라. 대표형 5번.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두 문제가 있는데 지금부터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좀 그래도 앞에 했던 것보다는 쉽죠? 쉽지? 알았어. 문제 보면 쉬워질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맨날 거부하고 있어 너는. 맨날 내가 쉽지 하면은 맨날 이래 너는. 자 여기 보세요. 아 뭐라고? 예? 예 그 정도까지 했어요 가끔. 너가 안 보는 순간에. 너요 미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에휴, 맨날 니네는 맨날 나 놀리는 재미로 해줘? 어? 에휴 보세요. 나 놀리는 재미 말고 다른 재미를 찾아봐라 이 왼수들아. 자 여기 보세요. 다른 재미를 찾아봐. 나처럼 볼링을 치든가. 자 보세요. 나 그래도 200은 쳐요. 뭐? 3번 가는데 150 치면 잘 치는 거예요. 잘 치는 거죠. 근데 초심자의 뽀록일 수 있으니 계속 쳐봐야 돼. 자 보세요. 난 그래도 볼링은 좋아해요. 볼링 좋아하고
그거 좋아해요. 당구 좋아하고. 당구는 안 쳐가지고 걸리는 재밌어요. 그 볼링 내가 혼자 쳐본 적 있거든요. 되게 쓸쓸해요. 혼자 치고 있으면. 친구랑 내기해야지. 그니까. 야, 내 친구랑 같이 치고 싶은데 내 친구한테 야 전화해서 야 볼링 치러 나올래 하면은 야 새벽 3시야 이래요. 그거 쌤이 근데 새벽 3시에도 뭐라 열어. 그거라 코치 그거라 안 한다는 열어요. 새벽 3시에 여는데 많은데 뭐. 아니 그 제한을 안 한다는 막 PC방처럼 그렇게 제한을 안 한다는 아니 내 친구들은 다 회사원이잖아. 새벽 3시면은 3시간 뒤에 출근해야 되잖아. 난 그 시간이 한창 피크인데. 그래서 내 친구들 못 만난 지 좀 됐어요. 그럼 직장인 친구 말고 다른 친구를 사귀어요. 강사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학원에 있는 선생님들이랑 그렇게 인간관계를 쌓고 싶지는 않고. 민서쌤 그 일반에 계시는 양 민서쌤 양씨? 양씨는 원수 관계고요. 양씨는 원수 관계고. 자, 민서쌤은요? 가끔 만나잖아. 서로 바빠가지고. 그 민서쌤이랑 그 예전에 수학 가르치다 그만둔 정민쌤이랑은 가끔 만나요. 가끔. 응. 왼수도 미운당 되니까요. 저 인간은 정 안 될 것 같아. 자, 여기 보세요. 저 인간은 맨날 야 니네 월수반 시간 끌고 싶으면 맨날 내 욕한다며. 영어 진도 나가기 싫어가지고 시간 끌고 싶으면 내 욕한다며. 제보가 들어왔어. 앞반에서. 앞반애들이 제보하던데? 야, 영어 진도 나가기 싫으면 형철쌤 얘기 꺼내면 돼. 그럼 양씨 신나가지고 한 30분 동안 떠든다고. 맞지? 앞반애들이 제보하던데? 허구한 날 그래서 화목반인가? 화목반이지. 니네만 허구한 날 내 욕한다며. 맞네. 아니, 이반 허구한 날 내 욕한다 그랬어. 화목반에 앞반에 누군가가 제보했어요. 맞잖아. 쟤 웃잖아. 쟤 웃네. 봤네. 맞네. 맞지? 어? 월수반도 나 까고 다닌다며. 요즘 안 한다는 건 전에 했다는 거잖아. 여기 보세요. 요즘 안 한다는 거는 전에 했다는 거잖아요. 이 왼수들아. 맨날 양씨한테 내 욕을 해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부채질을 하면 너 그거 하다 쓰러진다. 너 그거 쓰러지면은 여기 오늘 결석생 2명 있거든. 걔네 멀미나. 자, 여기 보세요. 공개 클립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거 공개 클립이잖아. 아니 그 현수쌤 얘기 욕하는 거예요. 씨.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줬어. 찍혀있다며. 야, 그 쌤은 그 영상을 찍었다며. 비공개 클립이잖아요. 어. 그 링크 있는 사람만 보일 수 있는 클립이라며? 현수쌤 얘기만 다 공개로 만들어. 아, 그거 짤각 만들어가지고 유튜브로 올리라고? 아 밴드 뿌리야. 아이씨, 짜증나. 잘 될 것 같은데. 왜 우리 학원은 맨날 나 욕하는 사람밖에 없는 거야, 도대체? 자, 여기 보세요. 전 욕하는 거 아니에요. 나도 쌤 유명해지게 도와주려고. 니네 국어쌤도 나 욕한다며. 다빈 쌤이요? 언제요? 하긴, 다빈쌤은 욕을 못하지. 내가 한참 선배인데. 어딜 대선배한테 욕을 하려고. 자, 여기 보세요. 대선배까지예요. 진짜 대선배예요. 4학번 차이 나니까. 진짜 대선배야. 늙은이였는데 4학번. 왜 이렇게 늙었어요? 미안하다, 늙어서. 미안하다, 30대라. 자, 여기 보세요. 아 그래서 논리는 정의를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이거 하나만 보고 싶시다. 1번이나 보고 싶시다. 아이씨, 짜증나. 자, 여기 보겠습니다. 야, 양씨가 내 욕하면 제보해. 제보하면은 포상은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무슨 포상이요? 야, 제보하면 내가 숙제 한 번 안 해도 면제해줄게. 자, 여기 보세요. 너무 약하다. 숙제 한 번 면제해줄게. 자, 여기 보세요. 자, 맨날 내 욕하는 재미로 살아.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그럼 뭐 해줘? 먹을 거 사줄게요.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숙제 평생 면제권을 줄 수는 없고. 자, 여기 보세요. 자, 그럼 여기는 A,3이라는 점과 여기는 직선이 있을 건데 누가 봐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는 건 이 직선이 점 밖에 있을 거란 얘기지. 맞아요? 그러면은 직선이 대충 이렇게 그려진다 했을 때 얘 직선이 이거잖아. 4x 빼기 3y 더하기 3은 빵. 그럼 나는 여기서 잡아주게 되는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알려줬대. 이 간격이 얼마라는 조건을 줬어요. 지금 보니까 이 간격이 얼마래?
그게 지금 이제 2래. 그럼 봐봐. 얘가 끝났잖아. 그럼 내 이름은 2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실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시게 되면은 얘가 루트 잡아줬을 때 나는 분모, 그럼 얘 제곱과 얘 제곱이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난 4제곱이었던 16, 3의 제곱이었던 9. 그리고 나서 분자는 A3 집어넣으니까 그래서 나는 4A. 그 다음에 나는 마이너스 9 더하기 3의 절대값까지 들어가면 그만이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루트 25니까 그래서 분모를 그래서 5로 잡고 분자 절대값 잡았을 때 얘는 4A 빼기 6인데 이 무리하게 빼지 마시고 그냥 냅두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끝냈을 때 나오게 되는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2가 되도록 하는 이 절대값 값을 찾아라. 이게 마지막 내용이 된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를 그대로 올리니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절대값 4A-6을 잡아준 게 얘가 2 곱하기 5 해준 10이니까 그럼 절대값 풀어주면 얘 자체가 2개지 10 아니면 마이너스 10.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을 2개로 풀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4A-6이 10일 수 있다라는 거 하나와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4A-6이 마이너스 10일 수도 있다. 그럼 얘네들로 잡아서 A값 2개 찾아버리면 그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중에서 문제가 얘기한 건 양수니까 양수만 찾으면 된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지? 그래서 이거 어려운 건 아니니까 여기까지 잡아주시면 되고 잠깐 쉬었다가 2번을 보도록 합시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10분까지만 딱 쉬었다가 10분에 2번 볼게요. 시끄럽고 10분 얘 어떻게 하는 거냐 라고 얘기하면 여기 2번 문제는 안 어려워요. 잘 생각하시면 자 보자. 이런 문제 나왔어. 뭐 해야 될까? 2번 문제 나왔으면 이거 제일 먼저 뭐부터 하면서 출발해야 될까? 맞아요. 읽기. 근데 뭐 하면서 읽기? 그치? 읽기.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직선의 방정식을 찾을 거니까 그래요? 그럼 직선의 방정식을 찾을 건데 그 직선의 방정식을 찾기 위한 조건이 하나를 줬어? 아니면 2개를 줬어? 2개를 줬네. 아하. 그래서 우리가 원했던 직선이 있는데 첫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여기 직선의 방정식은 일단은 니네가 많이 알고 있는 y는 얘가 mx 더하기 n 이렇게 잡아놓고 가는 게 가장 안전하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어쨌든 요렇게 출발을 하니까 우리가 보통 맞아요? 그럼 이렇게 주어져 있는 친구에 대해서 나한테 주어져 있는 2개의 조건들을 하나씩 써보는 거야. 됐지? 그럼 나한테 주어져 있는 2개의 조건들을 하나씩 써보면 첫 번째로 쓰는 게 바로 누구냐면 이 앞에 거.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얘. 그러니까 이 친구에 대해서 첫 번째로 준 조건이 나는 제 3x 더하기 4y 그 다음에 나는 더하기 1은 빵.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현재 뭐 하다라는 조건을 먼저 쓰셔야 돼요. 이 직선에 대해서 뭐 하다? 그렇지. 이 직선에 대해서 수직임을 증명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보는 순간 이제 좀 설레가지고 이게 이제 일반형이니까 그럼 얘도 그냥 일반형으로 놓고 푸는 게 정답일 것 같아 라는 1번화의 오류를 많이 범하기 쉬운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내가 왜 굳이 그렇게 풀지 않으려고 하는 거냐면 얘랑 가지고 봤을 때 얘가 수직이 되는 조건은 표준형도 있고 일반형도 있어. 즉 얘를 가지고도 구할 수도 있고 y는 아닌 ax 더하기 b, y 더하기 c는 빵 이렇게 돼 있는 친구에 대해서도 우리가 수직관계를 확인할 수 있단 말이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얘로 파악하면 어차피 우리는 m값 하나만 찾는 거에만 집중하면 되는데 얘로 가버리게 되면 얘는 a, b를 모두 다 찾아야 되는 문자가 많아져.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문자는 많아지고 식은 부족해지고 있는 되게 이상한 아이러니한 사태가 벌어지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문자가 많은 게 좋으니까요. 문자가 없는 게 좋으니까 문자는 없는 게 좋으니까.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게 아닌 것 같은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뭐야? 아닌 것 같은 거는 가차없이 버리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도 여기 있는 얘랑 수직관계를 파악할 때 그나마 문자가 제일 적은 게 이거란 말이야. y는으로 적었을 때 문자가 가장 적단 말이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도 결국 우리는 수직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하나만 기억하자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기울기의 곱을 잡았을 때 기준이 얘가 마이너스 얼마가 되는 걸 증명하면 끝난다고? 뭐야 기준이가 하나가 더 있었어.
수직 관계면 기울기 곱이 뭐라고? 말해줘도 말해줘도 저거를 지금 이제 못 듣냐? 야! 저거 지금 멍 때리고 있었지. 야, 수직 관계면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얼마라고? 그래, 이거 쓰라고. 아이씨, 네 친구 없어가지고 그냥 영혼을 팔때 털고 있네, 지금.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잡아주게 되면 끝.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친구도 뭐야? 귀찮더라도 y는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친구도 y는에 대해서 정리하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4y가 다 넘어가. 그래서 내가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서 y 구할 거야. 4로 다 나누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나는 마이너스 4분의 3 x. 그 다음에 4로 나누면 되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었네. 여기까지 잡아주게 되면은 종료가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잡아주게 되면서 종료하게 되면은 그 다음으로 잡아줄 수 있는 게 기울기니까.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울기가 여기 마이너스 4분의 3이지. 그때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3이랑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m. 얘네들 사이에 곱이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걸 이용하게 되면 m이 누군지는 나오게 될 거라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y는을 쓰면 문자를 줄이기에 훨씬 더 좀 편해요. 그래서 보통은 표준형으로 많이 쓰는 거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잡아주게 된 그래서 m과 마이너스 4분의 3을 곱해서 만들어준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 1임을 이용해서 우리는 m값 찾아주면 된대. 이렇게 생각해주면 그만인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m값을 찾아라. 그래서 m은 몇 분의 몇이 되었다라는 것까지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m은 몇 분의 몇이 되었다? 그쵸? 그래서 3분의 4라는 것까지 나오게 되면은 뭐야? 저기다가 대입해 줄 수 있는 식이 나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수직관계 활용했어. 그래서 그 다음으로 연결해 주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직선 y는 m 대신에 3분의 4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3분의 4 x 더하기 n이 된 거야. 됐어요? 그럼 이 직선에 그대로 가면 되겠습니까? 라고 보니까 다음 조건이 더 심상치 않아. 됐지? 왜? 이 다음 조건 보니까 이 직선과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얼마라고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이 직선과 원점 사이의 간격이 얼마라고? 그게 1이라고 주어지니까. 아하.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이 직선과 여기 있는 원점 0,0인데 이건 누가 봐도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은 아니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 거리를 구한다는 말 자체가. 맞아? 그러니까 얘네들 사이의 거리를 재어야 되는 거야. 그럼 다시 이렇게 놓고 풀 수 있다고 아니면 없다고? 이거 증명 안 됐습니다. 못 풀어요. 이렇게 놓고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뭐 해야 돼? 다 정수로 바꿔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야. 됐어요? 그게 일반형.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3을 싹 다 곱해서 만들어낸 나는 여기 있는 3y가 그래서 나는 여기는 4x 더하기 3n이 되었고 y만 넘어가면 그만. 그래서 나는 4x 빼기 3y에 나는 더하기 3n은 0이다. 라는 요 직선의 일반형을 만들어주게 되면 그럼 이 직선의 일반형과 여기 있는 0,0 얘네들 사이의 거리를 재는 게 마지막 내용이 된 겁니다. 됐습니까? 이해됐어요? 여기까지는 다?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얘네들 사이의 간격을 재자. 그래서 우리는 뭘 쓰겠다? 오케이. 그래서 나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써서 루트 분모 잡았더니 x, y 개수들의 제곱의 합. 그러니까 4의 제곱 16 마이너스 3의 제곱 9. 그거분의 분자 00 때려 넣으면 3n만 남았으니까 얘의 절대값을 구한 아이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는 요 3n의 절대값 구한 아이가 거리인데 그 거리가 지금 이제 1이라 그러셨으니까 그럼 얘가 진짜 1이군. 이거 이용하시면 그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올라가면 되니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절대값 3n이 그래서 얘가 루트 25니까 5예요. 그러니까 얘가 5가 되는 순간만 찾으면 돼요. 그럼 어차피 우리는 n값만 알면 그만이거든. 근데 n값보다도 3n만 알면 그만이잖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이 친구가 될 수 있는 게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얘가 5도 될 수 있고 마이너스 5가 될 수도 있구나. 라는 걸 두 가지로 잡아주게 되면 종료가 되는 거예요. 게임은 그렇게 해서 끝나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내가 찾을 수 있는 직선이 두 개인 거잖아? 제한 안 뒀잖아? 그럼 뭐 하면 돼? 두 개 다 찾으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제한을 안 줬으니까 다 찾는 거야. 거기까지 생각해주게 되면은 종료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얘네들은 단계를 밟고 하나하나씩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해보시는 시간을 5분 드릴 테니까 하나씩 한번 연습해보도록 합시다. 준비, 시작. 풀어보세요.
얘는 따로 해줘야 되는 게 2번 정도? 아니면은 2번도 괜찮아요? 한번 해볼래? 혼자? 혼자 한번 해보실래요? 해줘? 2번 관련된 문제 하나 더 해줘요? 2번은 하나 더 해줘? 그러면은 2번에 관련된 문제를 하나 보기 위해서 얘 좀 넘겨봐. 뒤로 넘어가 볼래요? 뒤로 넘어가 볼래요? 얘 봐. 5-3번. 얘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봅시다. 5-3번으로 가시게 되면은 수직 조건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기울기를 찾는 거고.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잡아주는 게 평행 조건인데, 그럼 여기 5-3번의 문제를 보시면 그 평행 조건으로 주어졌을 때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가? 같은 맥락이니까 잘 한번 보시면 돼요. 기울기 찾는 것만 차이가 있을 뿐이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기울기 찾는 것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 다 똑같으니까 5-3번으로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아, 참고로 니네 질문 있으면 그냥 다음 거 넘어가기 전에 꼭 물어봐. 진도 그렇게 빡빡하진 않아. 알겠니? 진도 막 그렇게 빡빡하게 나가진 않아. 여유는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물어볼 거 있으면 다 물어봐. 그리고 니네 그 숙제 잘 내세요. 내가 지금 현재 니네 숙제 피드백 안 해주는 게 한 번도 모든 사람이 100%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숙제 피드백을 안 해주고 있는 건데, 왜냐면 안 한 사람들 풀어보긴 해야 되니까 그 기회를 준다고. 다 낸 거 중에 니네가 다 틀린 문제들이 있잖아. 그런 문제들은 내가 수업 시작할 때 풀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QR에 제대로 잘 올리세요. 그러니까 밀리지 마시라고. 알겠지? 다 틀린 문제들 아빠는 오늘 있어가지고 아빠는 풀어줬거든요. 하나? 그렇게 좀 풀어주게. 알겠지? 그러니까 피드백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밀리지 말고 좀 숙제 좀 해오세요. 니네는 내가 아니 해주고 싶어도 니네는 맨날 다 밀려. 어떻게 된 게 애들이. 아빠니 너무 성실하다. 아, 그것만 얘기해줄까? 아빠는 아직 2강 안 끝났어요. 걔는 아직 첫 번째 중간은 안 끝났어요. 니네 이거 4강이에요. 당연히 다르지. 걔네는 짱도 안 해. 걔네는 짱 안 해. 걔네 시험 때도 이거 나가요. 걔네 시험 때도 이거 나가요. 걔네는 애초에 진도를 아예 천천히 가는 반이고. 너네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 지금. 그 정도에 지금 현재 만족하진 않을 거잖아. 그 정도에 만족하진 않잖아. 그래서 여기는 조금 다르게 가고 있고, 이게 내 스탠다드야, 여기가. 여기가 원래 스탠다드 진도야. 아빠니 되게 느린 거예요, 내가 얘기해주는 건데. 아, 근데 아빠네들도 알아요. 지들이 느리다는 걸. 아빠네들도 알아요. 그거 지들이 그걸 좋아해서 거기 있는 거야, 아빠네들은. 아빠네들은 싫으면 언제든지 일로 넘어오라 했는데 싫대. 숙제가 많아진다고. 보세요. 걔네? 근데 아이러니한 거 얘기해줄까? 니네 15문제 내잖아. 걔네 20문제 내줘요. 걔네가 더 많아. 자, 여기 보세요. 지금 걔네가 더 많아. 다음 주면 또 늘릴 거잖아. 어? 다음 주면 또 늘릴 거 아니에요? 너네요? 15문제예요? 얘는 비슷하다니까? 니네 단 한 번도 내가 30문제 가까이 준 적은 없는데? 내가 30문제 준 적 없어. 아 이거? 항상 이번 2학기 때. 이번 2학기 시작하고 한 번도 30문제 넘어간 거 한 번도 준 적 없어요. 아 네 맞아요. 어. 30문제 넘어간 거 하나도 없어. 내가 30문제 넘어가는 문제가 나오면 내가 어떻게든 문제를 지우고 해가지고 25문제를 딱 맞춰서 주고 있어. 어. 니네 아무리 많아봤자 지금 25문제 주고 있어요. 나한테 선물 받겠네. 시끄러. 그 말씀입니다 이거. 셧더 마우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x-2y. 그 다음에 나는 마이너스 1. 여기에 지금 현재 대놓고 뭐 하냐면 동그라미 좀 쳐놔. 뭐 하대? 이 직선에? 평행 동그라미. 평행 동그라미. 그럼 평행 보는 순간 느낌 잡아야 된다니까? 평행 보는 순간 느낌 잡아야 돼. 뭐가 똑같다라는 걸 바로 기억하자고. 평행은 그래, 우리 그거 하나 배웠어. 평행은 기울기가 같다야. 그럼 얘네들을 기울기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 그랬어. 왜? 이거 일반형으로 가면 문자 더럽게 많으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일반형으로 가면 문자가 더럽게 많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잡았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직선의 y는 m, x 더하기 n. 이렇게 잡으면 제도. 그럼 마찬가지 나는 여기는 2y가 x 빼기 1이다 라고 잡아서 나는 여기는 y 2분의 1 x 빼기 2분의 1 여기까지 그대로 잡아주면 그만인 거잖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기울기가 같다고 아니면 다르다고? 이번엔 같다 이거 쓰면 되는 거야. 맞아요?
수직이면은 얘네들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거 쓰면 되는 거고.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이 기울기가 같으니까 그래서 m은 드러나. m이 몇 분의 몇이야? 그러니까 m은 그래서 m이 2분의 1이야. 끝났는데? 왜? 그럼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적어도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직선을 y는 잡아줬을 때 그럼 y가 얘가 2분의 1 x 더하기 n이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n값 찾으라고 보니까 그 n을 내가 지금 현재 뭐로 줬냐면 이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로 준 거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난 여기 있는 이 직선과 점 2,1이네요. 그럼 얘네들 사이의 간격을 재는 게 그 다음이 돼야 되겠는데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 사이의 간격을 재는 게 그 다음이 돼야 되겠는데 문제는 보니까 일단 기분이 더러워요. 왜? 우리 요렇게 돼 있는 y는에 대한 식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 아니면 없다? 이거 안 된다니까?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왜? 증명이 안 됐으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증명이 안 돼서 못 쓴다니까? 그럼 뭐야? 얘를 요걸로 다시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바꿔주는 것까지는 해줘야 돼. 기준이 됐어? 너 멍 때리고 있는 거 아니지? 왜 이거 이렇게 해서 바꿔야 되는지 설명해봐. 수업 시간에 하는 거는 내가 100% 다 이해하고 넘어가라고 했어, 안 했어?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야 니네가 연습할 때 안 헤매지. 알겠지? 100% 이해하고 넘어가라고. 그러니까 영상 안 찍어준다. 자, 여기 보세요. 뭐? 선생님의 강의를 한 번 더 등록을 보겠다는데 안 찍어준다는 이건 좀 아니라고. 어차피 다른 학원에서 찍은 거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다른 학원에서 찍고 있는 거 있어요. 너네랑 똑같은 거 찍고 있어요. 걔네가 너네보다 한 일주일 정도 빨라요. 걔네는 지금 원방이 끝나가니까. 걔네 원의 접선해방 정식만 하면 1단원 끝나. 걔네 접선해방 정식하고 평이동 대칭이동 하면 끝나. 걔네 다음 주에 집합 들어가. 너네는 다 다음 주에 집합 들어가. 지금 일단 안 끝난 거예요? 1단원이 제일 내용 많아요. 1단원이 내용 제일 많아요. 약간 공통수학일의 방정식과 부등식급이에요, 얘가. 얘가 방정식과 부등식급으로 내용 제일 많고 제일 어려워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잘 봐라. 그러니까 이 친구로 했을 때 y는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식을 증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로 바꾸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굳이 왜 이걸로 출발해요? 라고 하면은 문자 줄이는데 y는이 짱이거든. 그래서 문자 줄이려고 y는으로 출발한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잡아주게 되면 그래서 2다 넘겨.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2y가 x 더하기 2n이니까 2y 넘겨. 그래서 x 빼기 2y 더하기 2n은 빵. 그때 얘랑 얘 사이의 거리를 잰 게 루트 5야. 이거 이용하게 되면 2n이 나온다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 2n 값이 두 개가 나올 거거든. 얘 제한 안 했잖아. 둘 다 써.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렇게 해서 찾는 거야. 이제 다 이해됐습니까? 괜찮아요? 단계는 똑같아. 그냥 평행으로 줬냐? 수직으로 줬냐? 그 차이에 있을 뿐이야. 봄이 됐어?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좀 잡아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6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들어가면은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은 다 푼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들어가면 교과서에 있는 문제는 다 푼 거니까 6번 보겠습니다. 잘 봐라, 잘 봐라, 잘 봐라. 6번은 쉬워요. 6번은 할만해. 봐봐, 적을 거 하나도 없어. 적을 거 하나도 없이 6번은 그냥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봐봐라. 집중. look. 잘 보세요. 지금부터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6번의 내용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만 기억해 주시기만 하면 되겠고, 그럼 어떤 거 하나 기억해 주면 되는데 라고 물어보면은 이거 하나만 잡아주시면 장땡입니다. 고로 이거 하나 좀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원하는 문제를 그대로 읽어보니까 문제에서 얘기한 대로 가면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서로 뭐 하다라고 주어져 있는 관계인데, 봐봐.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서로 뭐 하는 관계인데, 평행관계로 주어져 있는 이 두 직선이 있는데 얘네들 사이에 뭐를 쟀더니 거리 쟀더니 얘가 몇 루트 몇이 되었대? 그거 쓰는 거야. 됐어요? 그럼 봐봐. 이렇게 주어져 있는 직선, 이렇게 주어져 있는 직선 둘이 평행이래요. 이 앞에 거를 2x 빼기 y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잡고 얘를 2x 빼기 y 더하기 k는 0이라고 잡았을 때 얘네 두 평행한 직선 사이의 거리를 재는 게 몇 루트 몇이냐면 2 루트 5래요. 됐어? 그럼 무조건 이거는 써먹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 그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떠올리면 돼.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는 반드시 내가 어떤 하나의 기준 직선을 잡아서 그 친구의 뭐를 잡아놓고 가라 그랬기 때문에.
뭘 잡고 가라 그랬지? 하나의 기준선을 잡아버리면 그 기준선에 대한 뭐를 잡으면 끝나요? 임의의 점, 즉 좌표 하나 잡아버리면 그만이잖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이 직선이든 요 직선이든 점 하나 잡아버리면 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는 게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아이디어는 이거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는 게 마지막 포인트라서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좌표 잡아주기만 하면 돼요. 여기는 실제로 잘하는 방법은 좌표만 잡으면 그만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생각해 줄게. 여기 첫 번째로 봐봐라.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얘네들의 좌표를 생각하게 될 거고 그럼 좌표는 여기 있는 요 완벽한 직선에서 잡는 게 나을까? 아니면 여기 불안정한 직선에서 잡아주는 게 나을까? 이걸 결정을 한다면 당연히 완벽한 게 제일 낫죠. 왜? 완벽한 거는 알아서 때려 넣으면 그만이야. 숫자로 다 나오는 아이들이란 말이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숫자로 나오는 아이들을 왜 버리냐고.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아줘야 되는 첫 번째 관문, 좌표는 완벽한 직선에서 찾아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 완벽한 직선은 문자 없는 거. 그러니까 K라는 문자가 없는 요 직선이 되겠네요. 2x 빼기 y 마이너스 1은 빵. 이게 되겠네.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지나고 있는 점 아무거나 하나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제일 만만한 게 절편이야. 왜? 둘 중에 하나를 0으로 때려버리면은 알아서 그 값이 나와버리면 그만이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완벽한 직선이었던 2x 빼기 y 마이너스 1은 0에서 내가 지금부터 마지막으로 원하는 게 점이고 그럼 나는 그 좌표를 찾기 위해서 내가 지금부터 좌표 읽을 거야? 그럼 그 좌표가 몇 컴마 몇일까? 거기까지 생각해 주게 되면은 게임 오버. 여기까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여기서는요. x가 0인 게 낫지. 왜? 그래야 얘가 정수가 나오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x를 0으로 때려 넣어서 y값. 그때 y값 찾아주면 되는 거야. 얘 지워버리고. 그럼 y값이 마이너스 얼마가 된다는 것까지 나오게 될 테니까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까지 나오게 될 테니까 이렇게 해서 점 하나 아무거나 잡으면 돼요. 전 이거 싫은데요? 딴 거 잡아도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딴 거 뭐로 잡아도 그만이냐면 얘 x 대신에 뭐 다른 숫자 집어넣어도 돼요. 뭐 2 같은 거나 1 같은 거 집어넣어도 돼. y값은 어차피 알아서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웬만한 건 정수로 만드는 게 짱이라는 얘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둘 다 정수 되는 게 짱이에요. 분수 되는 것보다는. 오케이? 이건 노가다에서 구하는 거고. 됐지? 이건 노가다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좌표 잡았잖아?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0, 마이너스 1에서부터 저기 있는 직선 2x 빼기 y 더하기 k는 0. 얘네들 사이의 거리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 사이의 거리를 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공식에 따라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2제곱 4 마이너스 1의 제곱 1. 그리고 나서 0 마이너스 1 때려 넣으면 절대값 k 더하기 1. 여기까지 잡아주게 된 친구가 실제 얘 거리 2루트5가 되었대. 이거 이용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이용해서 우리는 k값 2개 찾아버리면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절대값이니까 k값은 2개 나올 거니까.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거 찾은 게 정답이야. 다 찾으라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구하시면 돼요. 얘는 간단하니까 빠르게 4분 동안만 시간 줄 테니까 잘 마무리하시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거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서 풀어보고 밑에 있는 문제들까지 쭉 다 풀어볼게요. 얘는 4분 드리겠습니다. 준비, 시작. 얘는 쉬우니까 빨리 해보세요.
요즘 진짜 힘들어요. 요즘 땅에서 열이 계속 올라오니까 와 진짜 힘들어 자전거 타는데. 그냥 계속 여기는 자전거 타봐요. 아니 전기로 된 거 말고. 난 다 타요 요즘. 그래 걸어 다니는 거보다 낫잖아. 차 타고 다니는 거보다 낫잖아. 내가 요즘 일부러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자 전기 저거 타잖아요. 49쪽으로 갑시다. 뭐 직구 타잖아요. 직구 소카 막 그런 거. 소카 안 타? 어쨌든 그런 거만 타잖아요. 카카오 타요 카카오. 자 어쨌든 그런 거 타잖아요. 깜짝이야. 그나저나 기준이 저거 내가 다이어트 한다니까 비웃었지? 너 내가 이번 연말에 내가 진짜 살 뺄 거예요. 내가 선생님 이번 연말에 진짜 살을 빼야 돼요. 왜냐면은 의사한테 혼났어요. 살 빼래. 의사가 살 빼래요. 제 친구도 중1 때부터 계속 다이어트 한다 했는데 결국에 지금까지 안 하고서는 또 그러고 있거든요. 아니 나 의사 선생님이 살 안 빼면 죽는데. 그래서 살 빼야 돼요. 자 여기 보세요. 자 보세요. 자 10kg 빼줬다며요. 저희 그거 안 빠진 것 같아요. 요즘 뺐다 쪘다 그러고 있는 중이라서 그 시험 대비 끝나고 나서 한 일주일 동안 폭식했더니 일주일 동안 살이 다 쪘다가 요즘 다시 빠지는 중이에요. 니네 시험 다 끝나고 일주일 동안 진짜 폭식이랑 폭식은 다 했어. 그때 먹고 싶었나가 원 없이 풀었어. 그냥 와앙 하면서 다 먹었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야 일주일에 50만 원 썼다니까 식비를. 일찍 죽어요. 그러다. 아 진짜 일주일 동안 50만 원 썼어요 식비로. 죽어요. 그러니까 너가 나 스트레스만 덜 주면 내가 그렇게까지 안 먹어요. 자 여기 보세요. 너가 숙제만 해오면 돼요. 운동 좀 하세요. 운동할 거예요. 헬스장 저기 저 기아자동차 거기 2층인가? 거기 내가 이제 오늘 등록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회의 있다 그래서 내일 등록하러 갈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이제 내일 무슨 일이 생기겠죠? 아 그쪽 화목토 나가는 학원은 별 일은 없어요. 자 여기 보세요. 갑자기 우리 원장님이 형철쌤 내일 급하니까 조금 학원에 오셔야 되겠습니다. 이러지 않는 이상 죽을 때까지 내가 화목토는 안 나오거든요. 학원을. 죽을 때까지 나올 리 없거든요. 저거 지금 내가 죽기를 바라는 거지, 너 지금. 자, 47쪽이나 가봐. 그래서 여기 49쪽이구나. 49쪽이나 가보세요. 너 때문에 페이지도 들리잖아. 그래서 여기 49쪽 들어가 보시게 되면 여기 대표형 1번부터 들어가는데 잘 봐라. 지금 여기 5강은 미리 얘기하는데 그냥 여기는 5강 전체가 다 그냥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다 하지는 않고요. 4개 정도만 볼 거예요. 1, 2, 3, 4. 그리고 여기는 내가 문제를 풀고 밑에 풀어보는 시간을 갖는 게 의미는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는 게 관건이냐면 내가 이 4개를 다 풀어드릴 거야. 다음 시간까지 해서. 그래서 오늘 이게 다 끝나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 다음 시간까지 해서 다 풀어드릴 건데 그럼 다음 시간까지 다 풀어주게 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잘 들어라. 5강은 집에서 내가 오늘 풀어준 내용이 있다면 그걸 내가 지금 풀이를 적는 것까지는 뭐라 하지 않을 거야. 송글씨는 바로 올라갈 거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내가 적는 것까지는 뭐라 안 할 건데 대신 뭐는 좀 해줬으면 좋겠냐면 집에 가셔서 그 풀이를 가지고 다시 한번 풀어보시는 건 추천드려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꼭 다시 한번 더 리뷰하셨으면 좋겠고 그 리뷰한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밑에 문제들을 풀면 돼. 밑에 있는 2개들은 다 똑같은 거야. 시간 충분히 갖고 푸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시간 충분히 갖고 풀라는 거니까 여기에 있는 기존의 연습 문제들이랑은 좀 난이도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푸는 시간을 주진 않을 거야. 5강은. 됐습니까? 그래서 5강은 아예 주지도 않을 거고 지금 우리가 배웠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거 하나만 해가지고 푸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4번까지만 할 거야. 여기 4번까지만 할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다음 시간까지. 다음 시간까지 해서 여기 4번까지만 하고 여기 5번은 이거 자취예방정식인데 얘는 지금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자취예방정식을 지금 하진 않고 얘를 건너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예방정식으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출발할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는 내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 건데 그 설명해드리는 것들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가시는 게 1번이고요. 그 설명한 거를 바탕으로 해서 집에 가셔서 내 설명 없이도 혼자 풀어볼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이 유형을 어느 정도 해봤다라는 얘기는 할 수 있어요. 본격적인 연습이나 이 문제들을 바라보는 시야를 본격적으로 키우는 건 우리가 9월달에 할 겁니다. 시험 대비 들어가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얘네들은 다 학교 시험에 나오면 무조건 5점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 4점짜리 없어. 얘는 다 5점짜리들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건 난이도가 높은 거니까
처음에 들을 때 어려운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럴수록 더 뭐 해야 되냐면 더 많이 반복하셔야 됩니다. 알겠지? 고난도 문제들을 바라볼 때는 반복을 많이 하셔서 결국 니네 걸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해하는 게 관건이냐면 풀이를 외우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넘어가는지에 대해서를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 연습이 돼 있어야 돼. 그래야 니네가 4쪽의 문제들을 풀 때 안 헤매.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아니 4쪽은 버리는 거잖아요. 네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건데 그 4쪽에 있는 문제들이 제일 어려운 문제들이잖아요. 객관식으로 따지면 최고봉. 그 객관식의 최고 난이도 문제들을 풀 때 그 아이디어에 대한 시야를 가져가는 게 지금 5강의 목표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5강은 다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풀이를 외우는 게 아니라 얘가 왜 그런지를 생각하면서 넘어가시는 게 관건이에요. 알겠지? 그럼 여기까지 정리하면서 1번. 얘는 그래도 조금 유형이 2개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거 아니면은 그 밑에 있는 문제 1-1번 같은 문제인데 얘는 유형 다 정리해 드릴 테니까 적으세요. 이건 지금부터 다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거 바로 적어놓고 가주시면 됩니다. 바로 뭐와 뭐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를 구할 거냐면 여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얘 제목이 이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여기 있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건데 그때 이 직선 사이의 거리에 우리는 뭘 구해주면 되냐면 최대 최소 구하는 과정입니다. 이거를 유형별로 나누어서 볼 거고 얘는 그나마 다행인 게 유형이 2개밖에 없어. 내가 지금 설명해 주는 게 다야. 그러니까 내가 설명해 주는 게 다니까 얘는 그냥 앞에 걸까 뒤에 걸까 여기에 맞춰서 그냥 단계별로 문제 해결하시면 끝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유형에서부터 정리를 해드리면 1번 유형이 이겁니다. 바로 뭐냐면 점과 직선 사이의 실제 거리를 구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요 D를 내가 지금부터 얘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할게요. 그럼 내가 실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기는 하는데 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되는 경우냐면 그 D를 구한 게 루트를 씌웠을 때 분모는 식이야. 얘가 식이야. 됐니? 여기까지는요? 분모는 식이야. GT라고 준 거 자체가 식이야. 그러니까 얘 분모가 식이 되고 분모는 식으로 나오고 분자는 이걸 숫자라고 할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분자가 아예 숫자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 이게 1번이야. 그럼 이렇게 분모만이 식으로 주어져 있는 친구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과정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친구의 최대 최소를 구할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최소를 구하려면 진짜 어디만 잘 잡아주기만 하면 끝나겠다는 생각이 들면 되냐면 얘는 봐봐. 최대값과 최소값을 결정해주는 게 분모일 것 같아? 분자일 것 같아? 지금 여기 분자가 숫자고 분모가 식이야. 그럼 얘네 최대 최소를 결정해주는 게 분모야? 분자야? 분모만이 모든 걸 결정을 한단 말이야. 다시 뭐야? 분모만 보면 돼. 분자는 보지 않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해됐지? 왜? 분모가 식이니까. 분모가 바뀌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친구에 대해서는 분모만 바라보시면 되는 거예요. 왜? 분모만이 다 바뀌어서 그래.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기준이 됐냐? 그러니까 분자는 숫자가 나왔다는 거는 얘가 하나의 고정값, 뭐 1, 2, 3 이런 거야. 그러니까 얘가 최대 최소를 결정하지 않아요. 최대 최소를 결정해 주는 건 분모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줬을 때 이 분모의 최대 최소를 찾아주는 게 관건이겠군요. 여기까지 잡아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분모의 최대 최소만이 전체식의 최대 최소를 결정해 줄 수 있는 아이디어가 돼. 여기까지 얘기해 주게 되면은 마무리가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거기 마무리를 잡았을 때 그러면 여기 분자부터 보면 여기 있는 얘 첫 번째 이 분모가 가장 큽니다. 그럼 분모가 가장 큰 게 최대값을 갖는다는 얘기잖아. 루트 자체도 어차피 안에 게 더 크면 장땡이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최대값을 가져버린다는 얘기가 얘가 겁나 큰 진분수가 된다는 얘기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이 분모가 최대값을 가져버리게 되면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봤을 때는 얘는 최대값이 될 거야? 아니면 최소값이 될 거야? 분모가 가장 커버리니까? 그치? 얘가 제일 작을 수밖에 없어요. 전체 값은. 왜? 분자가 고정되면서 분모가 겁나 클 거잖아.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분자가 고정되면서 분모가 제일 크기 때문에 이 전체 값이 최소가 될 수밖에 없어. 됐니? 여기까지는요? 기준 이거 적고 있냐? 이거 다 적으라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최대값은 그 분모가 최대가 되면
전체로는 최소값이 된다라는 거를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왜? GT.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면 되는 거고, 그럼 봐봐라. 반대로 생각해보면 분모가 가장 작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분모가 가장 작고 분자는 어떤 숫자로 고정돼 있어. 그럼 걔 전체 값은 가장 클까요? 아니면 가장 작을까요? 그 전체 값은? 얘가 제일 크겠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분모가 가장 작아버리면 장땡이잖아. 그래서 분모가 가장 작아버리면 전체 값은 결국 제일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가 최대가 되는구나. 여기까지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럼 얘네들의 최대 최소를 결정해 주는 게 바로 뭐냐면 그게 바로 2차 함수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의 최대 최소를 결정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2차 함수가 된다. 그래서 얘네들의 최대 최소를 결정해 주는 게 여기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하시면 됩니다. 왜? 어쨌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야. 그럼 2차 함수 최대 최소 구하는 거는 우리가 맨 처음에 할 때 복습을 했다시피 그래프 그려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가지고 그냥 구해버리시면 돼요. 이게 문제 1-1번 문제가 그렇게 풀릴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GT가 2차식이 나올 거거든. 그 2차식의 최대값 찾아버리면 최소값 나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2차식의 가장 작은 최소값 찾아버리면 전체식의 최대값이 나와요. 그렇게 푸는 아이디어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되는 경우는 간단해요. 그래서 이렇게만 풀면 됩니다.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왔던 건 1번이에요. 1번이 제일 많이 나왔으니까 1번을 잘 기억하시고 밑에 두 개는 그래서 1번 유형을 드렸으니까 이 1번 유형에 대해서 연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거 생각하면서 풀어보면 돼. 오케이? 1번은 끝났어. 그러면 이 예제 문제가 몇 번 유형이냐면 이 예제 문제가 2번 유형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2번 유형은 어떤 유형이냐면 여기 있는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한 D가 계산했더니 아유씨 열받아. 왜? 분모도 식이야. 분자도 식이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모랑 분자가 모두 다 뭐가 되는 경우냐면 식이 되는 경우에서의 최대 최소입니다. 이게 여기 예제 문제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둘 다 식이 됐을 때의 최대 최소 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얘는 정해져 있어요. 얘가 가장 길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실제로 얘는 그나마 다행인 게 최대값만 물어보거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최소값은 거의 안 물어보고요. 최소값 자체는 거의 물어보는 빈도가 거의 없으니까 얘는 뺀다고 생각했을 때 최대값 구하는 방법만 알면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 최대값 구하는 방법은 2차 함수를 가지고 구하는 게 아닙니다. 못 구해요. 2차 함수 가지고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그런 경우일 때는 그냥 어떻게 찾으시면 되냐면 이거예요. 이 직선의 정점과 나는 얘가 지나고 있는 한 점이 있을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나는 여기 있는 주어져 있는 한 점과 그 다음에 정점이야. 그때 여기 있는 요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을 건데 걔네들의 직선과 우리 문제에서 요구하는 직선이 있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찾아야 되는 직선이 있어. 그때 얘네 실제 직선이 모일 때 최대값을 갖고 있냐면 얘네가 가장 길라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 사이에 떨어져 있는 간격이 제일 길라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실제로 생각해봐라. 그럼 여기 정점 지나고 얘가 여기 있는 점인데 가장 많이 떨어져 있어야 돼. 이 직선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려면 얘가 대놓고 몇 도로 만나버리면 그만이냐면 이거 쟁게 그냥 애초에 거리가 돼버리면 그만인 거지. 왜냐면은 얘를 벗어날 수는 없고 그 수직거리가 되면 걔가 가장 짧은 거지만 그게 다른 애들로 비해서 봤을 때는 얘가 가장 길 수밖에 없어요. 다른 애들과 비교를 해보면.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다시 한 번 더 아이디어를 점검을 해드리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게 아이디어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해드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직선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의 점이 있을 건데 얘네들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야.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 사이의 거리가 제일 많이 떨어져 있게 생각을 해야 돼. 그럼 이 직선이 무조건 왔다 갔다 거리고 있을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선이 무조건 지나고 있는 정점은 하나 존재할 거야. 됐어요? 그럼 적어도 우리는 뭐 할 수 있냐면 이 정점이 어쨌든 직선이 있는 점이니까 그 직선이 있는 점과 얘 사이의 간격을 잴 수가 있어.
근데 이 정점은 고정이고 직선 여기 있는 점도 고정이지만 이 직선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이 정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수직이 아니어 버릴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얘는 더 짧은 수직거리를 찾으러 간단 말이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왜냐면 간격이 재는 것 자체가 수직거리를 재는 거야. 간격을 재는 게. 우리가 원하는 건 실제 점과 직선인 거거든. 맞아요? 그러면 얘가 아무리 이 점 하나만에 계속 지난다 하더라도 이 직선이 계속 왔다 갔다 거리고 있으면 그럼 얘를 우리가 이렇게 잡아서 이 정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재봤는데 이게 수직이 아니어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럼 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또 다른 수직을 찾아가지고 걔네들 사이의 거리를 재버리거든요. 그러면은 걔가 어떻게 돼버리냐면 더 짧아져요. 얘가 수직이 아닌 상태가 돼버리면. 왜? 봐봐. 누가 봐도 얘네들을 비교해봐. 누가 더 길어? 이게 더 길어.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얘가 수직거리로 가면서 더 짧아졌잖아. 이런 아이디어라고.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지금 이 아이디어로 잡아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배운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최종 점검을 하자면 그래서 얘가 가장 길게, 가장 멀리 떨어질 수 있는 건 애초에 얘가 가지고 있는 게 가장 길기 때문에 이걸 거리로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를 거리로 인정받게 하는 순간이 뭐야? 얘가 90도로 만나버리는 방법밖에 없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직선과 이 한 점과 정점을 지나고 있는 직선이 수직관계임을 증명해주면 돼요. 끝. 그래서 이 수직관계 하나만 해가지고 그 M값 찾아버릴 겁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렇게 해서 구해버리면 그만이야. 그래서 이 문제만 풀고 마무리하자면 그래서 이 문제만 풀고 마무리하자면은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은 잘 보세요. 이제 다 왔습니다. 그럼 이제 다 끝났어요. 일단 1번인지 2번인지 모르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구해보시기는 하셔야 되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그래서 얘네들까지 다 정리하시고 그런 다음에 얘네 실제 풀이하는 방법을 보면 일단 유형 판단을 해줘야 돼. 그 유형 판단을 하기 위해서 나는 일단 뭐 하냐면 저기 있는 점 6,4와 나는 저기 있는 직선 mx 더하기 y 더하기 2m은 0이다. 얘네들 사이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줘. 이게 1번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 사이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게 되면 그럼 얘네 이렇게 잡아줬을 때 그럼 여기 있는 루트 분모 f의 x제곱과 y제곱이니까 1 xy 그대로 집어넣으면서 나는 여기 있는 6에 더하기 4 더하기 2m 여기에 절대값 들어가는 그 순간 얘네 분모 분자 모두 다 식이지. m이 안 주어지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실제 구해보니까 오케이 저게 2번 유형 이렇게 된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얘가 이제 우리는 모분의 목골이야 라고 얘기해주면 되냐면 이게 10분의 10골이야. 그러니까 얘가 뭐야? 오케이 얘 2번 유형이야. 여기까지 연결해주면 되는 거예요. 됐어? 그럼 2번 유형이 되는 순간 얘는 이제부터 폐기야. 얘를 우리가 생각하진 않는다고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왜 얘를 생각하지 않냐면 우리가 판단하실 건 최대값은 이거 하나만 봐주면 끝나니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최대값은 이것만 보면 되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오히려 뭐야? 오케이.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요 A점 즉 내가 가지고 있는 6,4와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저 직선의 정점 있지.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요 직선에 고정점이 있을 거야. 이게 바로 정점이고 그럼 여기 있는 얘 정점 찾는 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해봤을걸. 바로 어떻게 정리하는 거냐면 여기 있는 M의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찾는 게 장땡이지.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M의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찾는 거니까 M에 대한 항등식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M에 대한 항등식을 쓰게 되면서 나는 M으로 묶어.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X 더하기 2. 그 다음에 나는 Y 값이 그냥 Y니까 얘가 0이 되게 하는 좌표 두 개 찾는 거야. 됐어요? 그럼 얘 0 되게 하는 X. 누구니까? 얘 0 되게 하는 게 마이너스 2잖아. 그럼 마이너스 2,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거 무조건 0 되게 되니까. 그치. 그래서 이 직선의 고정점 마이너스 2, 0 얘네들 사이의 기울기를 재는 거야. 왜? 이 직선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 mx 더하기 y 더하기 2m은 0이다가 수직관계면 되거든. 됐어요? 그럼 여기 있는 m은 기울기죠? 누가 봐도?
y에 대해 정리되니까? 그럼 끝났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y가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2m이니까 오케이? 그럼 얘 기울기 마이너스 m이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이 두 점을 지나고 있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두 점을 지나고 있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서 나오게 된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마이너스 m과 그럼 나는 두 점 그러니까 6과 마이너스 2를 더해서 만들어낸 8분의 4 빼기 0이니까 4 얘를 계산해 준 게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 그 m값이 정답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걸 만족해주는 m값 찾아준 게 정답. 이렇게 하면 되니까 정답은 얼마라는 것도 찾을 수 있어요? 이거 계산하면 그만이야. 정답은 얼마에 걸리니까? 정답 2예요. 그래서 정답 2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식 되면 그냥 무조건 두 직선 사이의 관계가 수직이다. 이거 100% 쓰는 거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분모만이 식이야. 그러면 얘는 무조건 2차 함수로 접근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했고 다음 시간에 2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2번부터 출발할 테니까 복습 철저하게 잘해가지고 오세요. 알겠죠? 복습 잘해가지고 오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